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의 교체 또는 대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시키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뭐 중고자타에서 구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내 보험을 이제 연결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교체 또는 대체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보험 계약자나 이제 김용표 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에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교체죠. 근데 여기서 동일한 차종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카니발 같은 이제 승합차 이런 것들을 다 승용차로 보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차종으로 소형차에서 뭐 대형차로 바꾸든 중형차에서 카니발 같은 다목적 차로 바꾸든 동일한 차종으로 바꾸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대신 화물차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형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틀려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이제 보험사에 통지를 해서 서면 등으로 통지를 해서 나 이렇게 해서 차를 바꿨으니까 이로 보험을 승계를 해달라 하고 보험사에서 승계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험 개시가 되는 겁니다. 책임 개시가. 그런데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이걸 승인을 해주게 돼 있고 10일이 넘도록 승인을 안 해주면 통지가 없으면 그냥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일 지난 날 첫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대체를 승계를 해서 오케이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서니까 이제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승인 없이 그냥 교체를 승낙받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면책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차액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차액보험료가 이제 보통 이제 올라가겠죠. 보험료가 좀 좋은 차로 바꾸게 되니까. 물론 발환할 경우도 이제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갖다 이제 폐차를 하고 또 새 차를 중고차나 새 차를 사서 한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때 차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무보험으로 이 오염의 담보 없이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험료를 보험회사는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을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는데 이제 종합보험까지 사례를 들면 너무 복잡하니까 책임보험 부분만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가 이제 세 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는 이 사람이 한화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이 차를 이제 폐업을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가 이 보험 기간이 아직 한화보험에서 살아 있는데 이 차를 폐차하고 중고차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중고차를 구입을 하고 내가 이제 이 차를 바꿨습니다라고 해서 보험사 통지를 해서 보험사에서 승계를 해주면 책임 개시가 되는데 보험사에 통지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깜빡하고 보험은 살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B라는 차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새로 구입한 자동차는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 차가 이제 그 전에 차주는 메리츠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구입을 해서 빨리 한화재로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한화 승계 받고 안 상태에서 이 구입한 A가 자기 부인인 B에게 이 차를 줬어요. 주고 이제 부인이 이제 전용으로 쓸 차니까 그래서 부인이 이 차를 가지고 부인인 B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업무에 쓰기 위해서 동료인 C를 옆에 태우고 회사를 위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운행을 하던 중에 전혀 제3차량과 충돌을 했어요. 제3차량은 완전히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는 무담보 차량입니다. 아주 책임보험도 안 드는 차량하고 쌍방과실로 충돌을 했어요. 이 경우 이제 다친 사람이 이제 운전자 B, 그 다음에 동료 C, 그 다음에 완전 제3의 자동차, 무보험 차인 운전자 E, A, B, C, D, E가 있다고 치면 이때 보상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면은 운전 중인 B는 한화화재 보험사에 아직 보험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를 담보가 돼 있으니까 상대차가 무보험차니까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과실상계해야 될 거고. 근데 이 사람이 회사의 업무 중에 사용을 했으니까 이게 산재보험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산재로 만약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손익공제를 한다. 손익상계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탑승자인 C는 이제
아까 이제 이저 자배법상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무상동선 감액을 받을지언정 자배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고, 이건 이제 메리츠 보험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이제 회사 동료니까 업무 중이라고 해서 만약 산재를 받게 되면 이것도 손익상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보상이 나가면 메리츠에서는 이제 상대차인 운전자 이 사람도 상방 가시니까 그 과실 부분만큼 메리츠는 이제 구상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차 운전자 2는 이분도 이제 자배보상 타인으로 아까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과실상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무보험 상해에 가입을 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을 해 있다면은 이거로서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B가 이걸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 여기서 하나에서는 당연히 이제 무보험차 E에게 과실만큼 이제 구상권이 또 발생을 하겠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